기차 안 조용한 아침. 하지만 평온했던 순간은 단 한마디로 깨졌다. 이런 데서 절뚝거리지 말고 뒤로 가세요. 누군가는 모른 척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하지만 한 청년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베푼 작은 친절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란 걸 그는 몰랐다. 이제 한 사람의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을 만나보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창밖으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객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빗줄기가 의자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그렸다. 윤지우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기차 특유의 금속성 향과 오래된 가죽 시트 냄새가 맴돌았다. 기차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건만 그의 손끝에는 이미 축축한 땀이 배어 있었다.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지우는 창밖 풍경의 시선을 고정했다. 아침 안개가 낮게 깔린 들판이 천천히 흘러갔다. 이런 평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 위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물결치고 있었다. 오늘이 몇 번째 면접인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수없이 고쳐 쓴 자기소개서의 문장들, 반복해서 외운 예상 질문들의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형광펜으로 강조한 키워드들,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답변들. 그럼에도 번번이 들었던 불합격 통보가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렸다. 죄송합니다만 이번에는. 그 뒤의 말은 언제나 똑같았다. 기차는 부드럽게 선로 위를 미끄러졌다. 간간이 들리는 철컹철컹 소리가 지훈의 가슴 떨림과 묘하게 일치했다. 차창 밖으로는 여운이 남은 새벽 안개가 은빛 베일처럼 대지를 감싸고 있었고 들판에는 아직 이른 아침의 차가운 기운이 서리처럼 머물러 있었다. 지우는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서늘한 바람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셔츠 깃에 스친 바람이 잠시 오한을 일으켰다. 이번엔 다를 거야. 되뇌어 보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이 검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깃들어 있었다. 가방 속에는 새로 산 넥타이가 단정히 접혀 있었다. 어머니가 어제 밤늦게 다려준 것이다. 그 곁에는 표지가 다른 합격 기원 부적. 이미 세 번째 면접에서 함께한 동반자였다. 그때였다. 앞쪽에서 누군가의 움직임이 어수선하게 느껴졌다. 작은 진동이 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통로 한가운데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옅은 자줏빛 머리에 약간 구부정한 등. 76세의 장형이었다. 영희의 왼쪽 다리를 살짝 절며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은 기차의 흔들림 사이에서 더욱 불안정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승차권 한 장이 부스러질 듯 꼭 쥐어져 있었다. 노란 종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표를 몇 번이나 살펴보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 듯했다. 안경 너머로 불안하게 번호를 확인하는 눈빛이 흔들렸다. 영희는 낮게 중얼거리며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지 않으려 애썼다. 얇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한숨이 기차 소음에 묻혀갔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팡이가 바닥을 짧게 두드렸다. 탁, 탁. 그 소리가 객차 안을 울렸다. 기차의 흔들림이 더해지면서 작은 몸이 위태롭게 기울었다. 오래된 나무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듯했다. 저기요, 이런 데서 절뚝거리지 말고 뒤로 가세요. 거기 서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로질렀다. 날카로운 칼날 같은 그 소리에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시선을 돌리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남성이 짜증스럽게 인상을 쓰고 있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 손목에는 반짝이는 금속 시계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그는 귀에 꽂은 무선 이어폰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영희를 향해 불만을 드러냈다. 그의 표정에서는 참을성이 이미 바닥난 것이 역력했다. 영희는 당황한 기색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작은 목소리로 사과의 말을 건넸지만 남성의 태도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 표정에서 드러나는 경멸감이 객차한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이미 그의 발걸음은 영희를 향하고 있었다. 마른 입술을 혀로 적시며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자신의 심장 박동이 귓가에서 울리는 것이 느껴졌다. 어르신, 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창밖으로 비친 햇살처럼 따뜻했다. 영희는 약간 놀란 듯했지만 이내 손에 쥔 표를 내밀었다. 손가락에 옅은 떨림이 있었다. 지훈은 그것을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입석표시네요. 이럴 땐 영무원에게 말씀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가슴속 불안은 잠시 잊은 채 그는 온전히 눈앞의 노인에게 집중했다. 영희는 지훈의 도움에 머쓱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말과 달리 다리를 조심스레 옮기는 모습에서 지훈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오래 서 있기 힘들다는 것을. 그녀의 얼굴에 비친 고통의 그림자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다. 지훈은 주저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는 영희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영희의 몸도 함께 흔들렸다. 지훈은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며 천천히 자리로 안내했다. 멀리서 아까 그 남성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힐끗거렸다. 그러나 지훈은 신경 쓰지 않았다. 다시 시작된 기차의 울림 속에서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아침 햇살이 기차를 타고 흘렀다. 그 빗줄기 속에서 지훈의 마음에는 작은 따스함이 번졌다. 면접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느낌. 그 순간 그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다. 기차가 부드럽게 선로를 따라 흔들렸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객차 안에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윤지우는 출입문 옆에 기대어 서 있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가 그의 등에 닿았다. 그가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자리에는 장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레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여전히 구겨진 입석표가 쥐어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푸른 산과 강이 유유히 흐르는 풍경이 유리에 스치듯 지나갔다. 물결 위로 떠오른 햇살이 금빛 조각처럼 반짝였다. 차분한 공기 속에서 지우는 문득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듯 희미한 장면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7살. 그때 그는 강원도 한 고아원에 있었다. 낡은 붉은 벽돌 건물,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겨울이면 늘 차가웠던 바닥. 그곳에서의 기억은 따뜻한 기억이라고 하기엔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곳에는 늘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유난히 다정했던 성우 형의 너른 어깨, 말없이 책을 읽곤 했던 은지 누나의 긴 머리카락, 그리고 항상 휠체어에 앉아있던 동갑내기 동현이의 밝은 웃음소리. 동현이는 밝은 아이였다. 지훈의 귓가에 그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맑고 경쾌한 종소리 같은 웃음. 뛰어다닐 수 없었지만
누구보다 활발했고 남들보다 더 힘차게 손을 흔들며 웃었다. 그의 손가락은 항상 붓을 쥐고 있었고 노트에는 언제나 알록달록한 색깔로 그린 병원 그림이 가득했다. 지훈의 기억 속에서 동현이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던 동현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던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먼 미래를 이루고 싶은 꿈을 담고 있었다. 의사가 되겠다는 그 말에 지우는 곁에서 장난스럽게 눈썹을 찡그렸다. 꿈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아직 알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뜻인지 몰랐다. 그저 동현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구나 정도로만 여겼다. 유치원에서 소방관이 되겠다고 말하는 아이들처럼 단순한 바람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몇 년 후 동현이의 꿈은 서서히 희미해졌다. 어른들의 말은 언제나 차가웠다. 고아원의 좁은 상담실, 형광등 아래 앉은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상황을 생각해야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니? 문장마다 숨겨진 냉정함이 칼날처럼 동현이의 꿈을 베어갔다. 동현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병원 대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의 노트에는 더 이상 색색의 병원이 그려지지 않았다. 비 내리던 어느 날 밤 창가에 앉아있던 동현이의 모습이 지훈의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동현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의사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착한 사람이 될 순 있겠지? 그 순간의 체념, 그 눈빛의 슬픔이 지훈의 가슴을 아직도 조여왔다. 그때의 기억이 지훈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동현이가 포기한 꿈, 그것을 대신 이루고 싶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적어도 누군가는 끝까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던 걸까? 푸른 하늘 아래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동현이 같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그래서 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싶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 넓었다. 서류를 내면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대답뿐이었다. 차가운 글자들이 메일함에 쌓여갔다. 경력 부족, 관련 학위가 없음, 자격 미달. 기계적인 거절의 언어들이 그의 노력과 의지를 끊임없이 시험했다. 면접에 간신히 불려가도 그의 열정은 면접관들의 냉정한 평가 앞에서 무너졌다. 냉혹한 현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복지 분야는 결국 경험이 중요합니다. 먼저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어디 쉬운가? 복지기관조차 신입을 원하지 않는 현실에서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꿈으로 향하는 문은 늘 닫혀 있었다. 이번 면접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은 무작정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더욱 간절했다. 기차에 오르며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속삭이듯 되뇌었다. 이번엔 꼭 붙어야 해. 그 말을 하는 자신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다. 서서 흔들리는 기차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손잡이를 잡은 그의 손가락이 희미하게 떨렸다. 앞자리에서 장영희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직한 목소리가 기차의 소음을 뚫고 지훈의 귀에 닿았다. 자네는 왜 춘천에 가는가? 지훈은 살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방금까지 창밖만 보던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은 맑고 따뜻했다. 면접 보러 가요.
지우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침보다 더 많은 균열이 느껴졌다. 어디에? 할머니의 질문은 이어졌다.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또 하나의 돌멩이처럼. 복지기관입니다. 그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주름진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좋은 일이구먼. 짧은 대답이었지만 어쩐지 진심이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다. 지우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기차는 어느새 깊은 숲을 지나고 있었다. 초록빛 나뭇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찰나의 빛처럼 그의 마음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다. 지우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쥐었다. 주먹 안에는 마치 동현이의 꿈과 자신의 의지를 함께 쥐고 있는 듯했다. 면접을 망칠까봐 걱정했던 아침과는 조금 다른 기분이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어디서 왔는지 그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기차는 한결 부드러운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레일 위를 지나는 차륜의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차창 밖으로는 푸른 강이 유유히 흐르고 멀리 들판이 푸른 융단처럼 펼쳐져 있었다. 물결 위로 햇살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수천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듯했다. 실내는 차분했지만 윤지우는 여전히 출입문 옆에 서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잡이를 가볍게 쥔 그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그의 자리에는 장영희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고맙네. 덕분에 편하게 갈 수 있겠어. 할머니는 여전히 쥐고 있던 지팡이를 살짝 세우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 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다. 지우는 그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가에 맴돌던 불안감은 잠시 숨을 죽인 듯했다. 그때였다. 툭! 가방이 세게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객차 안에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얼어붙은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차분한 공기를 흔들었다. 그리고 짧은 탄식과 함께 장영희 할머니가 움찔하며 몸을 뒤로 젖혔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아이고, 깜짝이야. 할머니의 손이 가느다랗게 떨렸다. 뼈마디가 도드라진 손가락이 지팡이를 더욱 꽉 쥐었다. 옆을 지나가던 남성이 가방을 아무렇지도 않게 툭 밀어버린 것이었다. 마치 일부러 그랬다는 듯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태연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무례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지훈의 시선이 날카롭게 쏠렸다. 그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입술이 꾹 다물어졌다가 천천히 열렸다. 방금 뭐 하신 거죠?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이 느껴졌다. 남자는 느리게 돌아보며 귀찮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잘 다듬어진 머리카락 아래 그의 얼굴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뭘? 그 한마디에 담긴 무신경함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지우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어르신께 일부러 가방을 부딪혔잖아요. 남자는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길 막고 있으니까 걸린 거지.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증거 있어? 그 태도는 대놓고 무례했다. 도전적인 눈빛이 지훈을 향해 던져졌다. 지훈이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주변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몇몇 승객들이 힐끔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선은 모두 그들에게 집중되었지만 침묵 속에 숨겨진 판단들이 오갔다.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게 어르신이 놀라셨잖아. 조용했던 기차 안의 공기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다들 불편해하면서도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지우는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다. 손바닥에 새겨진 붉은 자국이 서서히 옅어졌다. 감정을 앞세우고 싶지는 않았다. 무의미한 충돌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도 없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정의감이 뒤엉켜 요동쳤다. 그는 또박또박 말했다. 각 단어에 힘을 실으며 어르신께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웃었다. 그의 얼굴에 드리운 경멸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다. 별 오지랖 다 보겠네. 누가 보면 내 할머니인 줄 알겠어? 순간 기차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주변의 승객들조차 숨을 죽였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마저 멈춰 선 것 같았다. 지우는 짧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만큼은 면접장에서의 긴장도, 기차에서의 불안도 모두 사라진 듯 했다. 제 할머니든 아니든 누군가에게 함부로 굴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반박이 아닌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다.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이미 승객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고 있다는 걸 느낀 듯했다. 주변의 눈빛들이 더 이상 방관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획 돌렸다. 패배를 인정하기 싫다는 듯한 태도였다. 참 별일 다 보겠네. 그러고는 또다시 툭 치며 이어폰을 다시 귀에 꽂고 뒷자리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객차 바닥에 공허하게 울렸다. 지우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등 뒤로 사라지는 남자를 바라보며 지우는 자신의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 먼저 피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그가 다시 영희 할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아직 당혹감이 남아 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가늘게 떨리던 손을 지팡이에 살며시 얹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약하지 않았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그 말에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녀의 얼굴은 부드럽게 빛났다. 그 얼굴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인내와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다. 깊은 주름 하나하나가 그녀의 삶에 새겨진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눈빛을 마주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보았던 많은 면접관들의 차가운 시선보다 이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기차는 조용히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처럼 시간도 그렇게 흘러갔다. 윤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면접장 건물 앞에 섰다. 흉곽이 부풀었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춘천의 아침 공기는 한층 차가웠고 얇은 셔츠 안으로 스며드는 공기가 그의 긴장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손끝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퍼져나갔다. 그는 한 번 더 셔츠 깃을 정돈하고 단추가 제대로 채워졌는지 확인했다. 넥타이의 매듭을 조금 더 조인 후 그는 마침내 건물 안으로 발을 들였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그의 구두 소리를 크게 울렸다.
각 발걸음마다 그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향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그는 곧 대기실 문 앞에 다다랐다. 문손잡이를 잡은 그의 손에 땀이 배어났다. 대기실에는 이미 많은 지원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공간을 가득 채운 긴장감이 피부에 닿는 듯했다. 대부분 말끔한 정장을 갖춰 입고 서류를 정리하거나 면접 질문을 외우고 있었다. 잘 다려진 셔츠와 번쩍이는 구두, 각진 어깨선의 재킷들이 방 안에 즐비했다. 몇몇은 조용히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통해 회사 정보를 훑어보고 있었다. 차분한 공기 속에서도 긴장의 물결이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었다. 지우는 그들 사이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비어있는 의자를 찾아 앉으며 그는 자신의 바지주름을 조심스레 펴보았다. 짧게 오가는 대화 속에서 지원자들의 배경이 하나둘 흘러나왔다. 작은 소리로 나누는 대화조차 그의 귀에는 크게 울렸다. 대학교 석사 과정 중인데 여기 연구 프로젝트 경험을 강조하려고요. 저는 해외 연수 경험을 강조하려고 해요. 복지 관련 국제 컨퍼런스도 다녀왔거든요. 지우는 손끝을 가볍게 오므렸다 폈다. 피부 아래로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그는 해외 연수도 화려한 학력도 없었다. 그저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여러 번의 불합격에도 다시 도전하는 자신이 있을 뿐이었다. 그의 이력서에는 화려한 항목들이 없었다. 다만 진심을 담은 열정이 있었을 뿐. 난 과연 경쟁이 될까? 머릿속에서 자꾸만 의심이 울렸다. 그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려던 순간 대기실 문이 열리고 면접관이 나타났다. 목재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모든 지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쏠렸다. 다음 조 들어오세요. 심호흡을 하며 지훈을 포함한 5명의 지원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면접실로 걸어갔다.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나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더 깊은 긴장감이 그를 감쌌다. 문이 닫히고 차분하지만 묵직한 공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책상 맞은편에 앉은 면접관들은 서류를 정리하며 지원자들을 살폈다. 날카로운 시선이 한 명 한 명을 훑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면접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정적을 깼다. 본인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지원자들은 매끄럽게 자신을 소개했다. 해외 유학, 연구 프로젝트, 기업 실습 경험. 하나같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준비된 답변을 쏟아냈다.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화려한 경력들이 면접실을 가득 메웠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 잔들이 누구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다. 지훈의 차례가 되자 그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생각보다 안정적이었다. 저는 윤지훈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는 또박또박 준비한 말을 이어갔다. 단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말이 끝나갈 무렵 그는 자신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내세울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뚜렷하게 실감했다. 면접관들의 표정에서 크게 감동받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의 펜은 다른 지원자들 소개 때보다 더 적게 움직였다. 다음 질문입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질문을 던졌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복지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원자들이 먼저 대답했다.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복지 수혜자의 자립 가능성, 극대화,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 구축 등
전문 용어가 가득한 답변들이 오갔다. 각 단어마다 자신감과 전문성이 묻어났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그들은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머리를 굴렸다. 이마에 미세한 땀방울이 맺혔다. 그는 복지 행정에 대한 깊은 지식이 부족했다. 전문 용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그러나 그가 진짜 중요하다고 믿는 것은 따로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는 진심을 그대로 전하기로 했다. 저는 복지는 결국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지만 단단하게 울렸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면접관들은 잠시 시선을 주고받았지만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의 펜이 테이블 위에서 굴러 작은 소리를 냈다. 그렇게 면접이 막바지로 흐르던 순간이었다. 지우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다음은 마무리 질문이 이어질 터였다. 갑자기 면접관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일제히 울렸다. 지훈을 포함한 지원자들이 당황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잘못된 것인지, 면접이 갑자기 중단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면접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지팡이가 카펫 위를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기차에서 만난 할머니? 그녀는 절뚝이면서도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왔다. 하지만 기차에서 봤던 모습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더 이상 구겨진 입석표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은빛 머리카락이 부드러운 인상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한복의 옥색 저고리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면접관들은 허리를 숙이며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다. 존경과 경애가 섞인 표정이었다. 이사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관계자의 공손한 안내가 면접실 안을 울렸다. 그제야 지우는 깨달았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듯했다. 장영희 할머니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춘천 최대 복지재단의 이사장이자 지역에서 손꼽히는 땅 부자였다. 기차에서 입석표를 들고 있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지원자들을 훑어보다가 결국 지훈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기차에서 만났을 때와 똑같았다. 따뜻하고 깊은 세월의 지혜가 담긴 눈빛. 오늘 아침에 반가운 인연을 만났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면접관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귀 기울였다. 이 사람은 복지기관에서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면접관들의 눈이 커졌다. 지훈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의심과 평가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관심으로 바뀌었다. 할머니는 지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요. 기차에서의 일을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의미는 면접실 전체를 깊이 울렸다. 햇살 아래 그녀의 은발이 부드럽게 빛났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 말에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방 안의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이제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평가의 시선이 아니었다. 인정과 존중이 담긴 시선이었다. 그 순간 지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 초조하고 불안했던 자신이 떠올랐다. 기차에서의 작은 친절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의 가슴 속에서 동현이를 향한 약속,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한 의지가 더욱 선명하게 타올랐다. 장영희 이사장의 말이 끝나자 면접실 안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윤지우는 아직도 현실을 실감하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굳어버린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장영희 이사장의 말이 끝난 후 면접실은 한동안 조용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그 공간을 천천히 채웠다. 면접관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폈고 다른 지원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 보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람과 혼란이 교차했다. 이 사람은 복지기관에서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그 한마디가 지훈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군가의 깊은 신뢰를 담은 말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다. 지훈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기차에서 만났던 조용하지만 강인한 모습 그대로였다. 작은 체구이지만 그 눈빛은 더욱 깊고 강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단순히 기차 자리가 없어서 쩔쩔매던 노인이 아니었다. 춘천 최대 복지재단의 이사장이자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땅 부자였다. 그 정체성의 간극이 지훈의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면접관 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다. 그렇다면 윤지훈 씨는? 그때 장영희 이사장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윤지훈 씨 합격입니다.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이 철컥하고 내려앉았다. 귀를 의심했다. 그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단어가 갑자기 날아와 그의 가슴에 꽂혔다. 오늘부터 우리 복지재단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햇살이 그녀의 은발을 반짝이게 했다. 면접관들이 순간 당황했지만 이사장의 결정을 존중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의문과 수긍이 교차했다. 우리 기관의 목표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정한 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윤지훈 씨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분명 좋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 말들이 면접실 안을 가득 채웠다. 지우는 입을 때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듯했다. 대신 목이 뜨거워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합격? 그토록 바라던 말이었다. 쓰라린 거절의 통보만 받아왔던 그에게 이 한마디는 너무도 값진 선물이었다. 그동안 수없이 불합격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들으니 기쁨보다 벅찬 감정이 먼저 밀려왔다. 동현이의 얼굴, 고아원의 기억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적셨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신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느꼈지만 닦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모든 감정이 그 눈물 한 방울에 담겨 있는 듯했다. 그 순간
박수가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그러다 점점 커지고 힘차졌다. 면접관들이 차례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지원자들도 조용히 손뼉을 마주쳤다. 그 소리가 면접실의 천장을 채우고 벽을 타고 마침내 지훈의 가슴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다. 순간 지훈은 울컥했다. 그동안 혼자라는 생각에 익숙했는데 오늘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자신의 노력과 진심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몇 시간 후 기차역.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하늘은 붉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진한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기차역 대합실의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 선명한 색채가 대합실 바닥에 황금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윤지우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쥔 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침에 이곳을 떠날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불안 때문이 아니었다. 잠시 후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지훈아, 오늘 면접은 어땠어? 목소리의 주인은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 동현이었다. 그는 지훈이 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동현이 하지만 그 꿈이 지훈을 통해 다시 태어나길 바랐던 친구. 지훈은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목구멍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붙었어. 잠깐 정적이 흘렀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곧 전화기 너머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가 너무 컸지만 지훈은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않았다. 그 기쁨의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다. 진짜? 야, 너 해냈구나. 대박이다. 우리 지훈이 드디어 취업한 거야? 뒤에서 다른 친구들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고아원에서 함께 지낸 아이들이었다. 각자 다른 곳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서로를 응원하는 가족 같은 존재들. 야, 너 술 사야 돼. 축하 파티 해야지. 지훈은 울컥한 감정을 삼키며 웃었다. 눈가에 맺힌 물기를 팔로 쓱 닦았다. 그래, 다들 모여. 내가 쏠게.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동안 미소가 가시지 않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했던가. 그 말이 실감났다. 그때 누군가 옆에 조용히 앉았다. 나무 벤치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축하하네. 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장영희 이사장이었다. 그녀는 한결 편안한 차림으로 차분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오전에 고급스러운 한복 대신 단정한 평상복이었지만 그 품위는 여전했다. 지훈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갑작스러운 만남에 당황했지만 마음속 깊은 감사함이 먼저 솟구쳤다. 이사장님. 그녀는 손을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노을빛을 받아 따스하게 빛났다. 자네 덕분에 기차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다시 한번 고맙네. 지훈은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사장은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은 빛이 그녀의 은발과 어우러져 따스한 색조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온기가 담겨 있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혜와 따뜻함이 그 주름 속에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자네를 뽑은 게 아니야.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눈썹 사이에 작은 주름이 생겼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편안했다. 자네가 내 자신을 증명한 거지. 순간 가슴 깊숙한 곳이 따뜻해졌다. 그 말 한마디가 지훈의 모든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는 듯 했다. 수많은 거절과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드디어 누군가에 닿은 것이다. 기차에서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차별과 무관심 속에서도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손을 내밀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친절이 그의 삶을 바꿨다. 그 선택이 그의 미래를 바꿨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함과 결의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과 함께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쌌다. 붉은 빛이 대합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 사이의 공간을 황금빛으로 채웠다. 밖에서는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레일을 따라 달려오는 철의 울림이 역 전체를 진동시켰다. 기차는 여전히 선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해도 각자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태우고, 그리고 윤지훈의 새로운 길도 이제 막 출발하려 하고 있었다. 아침에 불안했던 출발과는 달리 이제 그의 가슴에는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다. 노을빛처럼 따스한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